챕터 4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협약 시기 초기 시기 때는 특별히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제가 설명은 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한 46분 정도 됐는데 2시. 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따로 준비를 했냐면, 일단 그 산업부 규정이 그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리고 또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산업부 과제를 안 하시는 분도 내년이든 언제든 산업부 과제를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별도로 요 산업부 그러니까 산업부 규정에 대한 그 차이 부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혁신법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맨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산업부 규정인데, 산업부 22년 11월 규정, 산업부 23년 5월 규정, 산업부 23년 12월 규정, 요거를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게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 정산을 하다 보니까 22년 것도 아직 정산 안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년도 규정도 아셔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표를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다. 산업부 기준에서. 그러니까 혁신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현금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부는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중소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이 됐다. 이제는 대기업도 신규 인력 채용한 사람에게는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혁신법 사용 기준과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리기관 소속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이 혁신법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이라면 외부 인건비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기업 사람은 아예 못 준다. 외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아예 못 줍니다. 산업부는. 네.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0%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10% 이상. 만약에 내가 월 급여가 1,000만 원인데 인건비 계상률이 10%가 되려면 얼마죠? 그럼 100만 원이죠. 그죠?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월급여가 1,000만 원이면 RCMS에서 100만 원씩 이상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100만 원 이상을 계상을 해야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이기 때문에 참여 연구자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10% 안 되면 참여 연구자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 불인정, 각종 경비 쓴 거 불인정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우리 인건비 계상률 산정을 할 때 포함이 되느냐? 산업부는 비영리 기관만 포함을 해서 비영리 기관만 인건비 계상률 할 때 제외를 하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 증빙은 한번 보세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 정보하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은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이거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된다. 또 보시면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감액이 되면은 아까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규정이 개정돼서 전부 다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부는 작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신규 인건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인건비 총액이 유지가 되면은 통보 사항이다. 승인까지 안 받아도 된다. 총액이 유지가 되면.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부 과제 외에 다른 과제 하시는 분들은 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산업부 과제를 하시는 분은 총액만 유지가 되면은 통보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리기업의 연차별 현금 인건비가 변경될 때도 산업부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혁신법에서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산업부는 받아야 된다는 거고 승인을. 그리고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산업부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사용액만큼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인건비로 5천만 원을 줬으면 기존 인력도 5천만 원까지는 현금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혁신법 사용 기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규 인력, 기존 인력은 이렇게 못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년 인력에 대해서 의무 채용, 요거는 그 산업부의 작년 말 규정 개정되면서 청년 인력 채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제 재량 사항으로 바뀌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변경이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잔액의 전용 또한 가능하다. 예전에는 전용 불가하고 무조건 반납토록 했었는데 작년 5월부터는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남은 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요 밑에 두 가지는 한꺼번에 설명드리면은 청년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 금액만큼은 기관 부담금 납부를 감액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민간 부담금을 뭐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납부키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민간 부담금 납부액이 1,00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의무 인력도 채용을 했는데 추가해서 인원을 채용을 했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내가 인건비를 집행하는 금액이 만약에 뭐 2천만 원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추가 채용 인력한테 현금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민간 납부해야 되는 1,000만 원 중에 그 사람한테 지급키로 한 그 500만 원 상당액인 부분은 민간 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예.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 좀 걸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는 그렇죠. 인건비든 뭐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지원금이든 민간 부담금이든 뭐든지 간에 RCMS 가상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쓰잖아요. RCMS 가상계좌에서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쓰는데 추가 채용 인건비 부분은 입금시키지 말고 너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걔한테 직접 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으로 납부 안 해도 돼. 네가 갖고 있다가 그냥 줘. 걔한테 인건비로. 이게 뭐죠? 우리 현물 주는 거죠. 현물 주는 거. 현물 인건비 주는 거. 예? 이게 현물 인건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금 인건비는 그렇잖아요. 현금 인건비는 RCMS 가상계좌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 나가는 건데 현물 인건비는 뭐죠? 현물 인건비는 기관에서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사람한테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그게 현물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RCMS 통해서 주지 말고 그냥 네가 갖고 있다가 줘라.
그러니까 민간부담금 납부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혜택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 최소 지급 비율,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종전의 산업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이상은 무조건 줬어야 된다고 의무화를 했다가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10% 이상 주도록 그냥 권고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불인정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산업부는 그러니까 연구수당은 여러 가지 비율 제한이 있는데 산업부는 거기다가 추가로 비율 제한을 하나를 더 둔 게 있어요. 뭐였냐면 개인별 인건비의 70%라는 한도를 추가로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제에서 인건비로 내가 얼마를 계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받았던 현물로 계상을 했던 간에 내가 이 과제에 들어간 나의 인건비 금액의 70%를 넘어서는 연구수당을 못 받아간다라는 비율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연구수당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도 하구나. 그러니까 50% 감액, 뭐 전액 다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수당 지급 시기, 우리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고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를 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게 연차별로 만약에 연구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럴 때는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12월 인건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수당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산업부에서는 새로 반영이 됐습니다. 연구수당 총액의 증액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영리기관의 경우에 인건비 선자계자이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부는 일괄 흡수하고 3주 내에 개인한테 이체를 하면은 그 3주간의 선자계자 이체는 허용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요거 선자계자 이체를 무조건 금지했더니 너무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은 그냥 허용해 줄게. 요렇게 작년 말에 좀 명문화가 됐습니다. 수행기관 간 거래는 여하튼 산업부도 비영리기관의 공동장비 활용비는 인정을 하는구나. 수행기관 간 거래 원래 안 되는데 혁신법 사용기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 공동연구시설 활용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 잔액 사용 용도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특정 장비를 5천만 원을 계획을 해놨어요. 5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구매를 하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뭐 환율이 하락을 했던 해서 4천만 원밖에 안 들었을 때 그럼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을 때 우리 그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그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용도로 쓰던 예산 변경해서 쓰면 되는데 산업부는 그러면 안 돼. 그 남은 1,000만 원은 시설 장비비나 재료비로만 써. 즉 연구 활동비로는 넘기지 마. 그러면 불인정할 거야.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산업부는 시설 장비뿐만이 아니라 외주 용역비도 3천만 원 넘는 외주 용역비라고 한다면 계획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장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명시돼 있지 않은 외주 용역비 3천만 원짜리를 내가 쓰려고 하면은 사전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를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우리 기업의 경우에
단일 품목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인데 2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 그럴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그 활용 계획과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지 인정이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자체 시험 분석료,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혁신법 사용 기준에 연구실 운영비 계획서는 협약 체결 시에 꼭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산업부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을 하시는 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을 안 해도 범용성 장비를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어놔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혁신법 사용 기준의 간접비 얘기를 드리면서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간접비에 그 비영리 기관 중에 대학 출연년 특정년의 경우만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기업이나 기타 비영리 기관은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를 못 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부에서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 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 모두 다 쓸 수가 있다. 간접비로. 그리고 협약 변경 신청 기한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산업부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또 직접비 2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계간 2월이죠. 단계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협약 변경 신청 기한도 좀 명문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를 변경을 할 때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산업부는 변경 시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나,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가 될 때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는. 나머지 두 개 경우에는 똑같이 승인 받아야 되는데, 특정 품목의 수량이 변경될 땐 연구실 운영비 총액만 유지가 된다면 따로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뭐 그거 승인까지 받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별지침 또는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과 관련된 사항인데, 23년 말로 과기부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이 그냥 폐지가 돼버리고 경과 규정에 대한 얘기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지금 그 종전에 보면은 그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에 보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제가 지금 계속 과제일 때 24년도부터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도 계속 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보고 24년도부터는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못 쓰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일반 과제들은. 그런데 산업부는 그 과제의 종료 시까지는, 그러니까 산업부도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경과 규정을 둬서 그 과제의 종료 시점까지는 동일하게 기존 인력에게 또 현금 인건비 나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줬다. 그 외에 부처는 연장 안 되는 걸로 보고 더 이상은 기존 인력들한테 현금 인건비 계산하면 안 돼요. 24년도부터는. 말씀드렸습니다, 꼭 제가. 예.